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 한돈 대표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조금 꾸물꾸물, 반등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여전히 못 올라온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좀 아쉽게도 기존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올라와주면 좋은데, 최근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좀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이제 순환 강세 다 같이 올라오진 않겠죠. 빠질 때도 종목이 다 같이 빠지지 않고 어때요? 빠지면 그날 올라간 종목은 있죠. 항상 보면. 근데 그 다음날 또 빠집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죠. 빠질 때도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이 계속 빠지면 결국엔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당일만 보면은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들 올라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지수가 올라간다고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그 다음날 쉬고 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아직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수를 잘 보시면서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모습은요, 우리가 전략을 잘 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은 하락 장세입니다. 그리고 낙폭이 크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죠.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도 해결된 건 별로 없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마크롱이 또 이제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 좀 이제 하나의 뭐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방법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약간 그나마 좀 리스크를 약간이자만 줄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3월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이 100%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충격 없이 가려 그러면 0.25% 올리면 시장은 오히려 올라간다. 반대로 한 번에 0.5%를 올리게 되면 시장은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수치에 따라서 이제 FOMC였던 또 속도에 대한 결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한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전쟁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또 33개의 기업에 대해서 또 수출 제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 바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사실 없어요. 지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많이 빠진 거. 미국도 많이 빠졌고 한국도 많이 빠졌고 금리가 올라가긴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14,800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요 그림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 단기 낙폭이 크게 되면은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려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되돌림 보게 되면 14,800 정도로 나스닥 지수의 반등 목표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저가 매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그 이상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사실상 찾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2820에서 2840포인트 전후 사이가 1차 반등 목표치다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은 920포인트 전후에서 1차 반등 목표치가 설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반등 목표치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바로 못 가고 일단 거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떤 종목이 좋겠느냐 우리가 투자하기에 정말 종목들 보면 나쁘게 말하면 정말 멍멍이 판이 됐어요. 예. 아주 종목들의 거의 80% 이상이 밑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참 매매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투자가 확대되는 역대급 투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만 안정 찾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개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중에서 탑픽 종목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낙폭이 컸던 종목, 요즘 이제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일단 뭐 기업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이니까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요즘에 이런 쪼개기 상장으로서 또는 먹튀 논란으로서 투자자들의 완전한 매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저가 매력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쯤 저가 매력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확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실 때는 투자가 확대되는 산업을 노리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테마주는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테마주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오늘은 뭐 만약에 뭐 산소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게 뭐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진단키트 뭐 계속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가 하는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등산하죠. 힘들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산업적으로 괜찮은 섹터들을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바로 이제 2차 전지예요. 투자가 확대되는 곳,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어딘가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장비 쪽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도 이번에 프리 IPO에서 또 한 3, 4조 정도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될 겁니다. 증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장비 업체들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2차 전지, 21년도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주도했고, 최근에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면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증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료되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소재주들보다는 투자가 확대되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증설 초기에는 장비가 좋은 거고요. 증설 초기에는 장비, 그리고 완공 직전에는 소재, 그리고 완공됐을 때는 소재, 또다시 증설하게 될 때는 또다시 장비를 보는 거고, 또 그게 완공됐을 때는 또 소재주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의 단계는 어디겠느냐를 보시게 되면, 요게 2016년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2016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모습이에요. 21년까지 소재들 많이 급등했고요. 지금 요게 너희 단계죠. 다시 증설이 증가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번에 증설은 미국 쪽에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 2, 3년 뒤에는 또다시 소재주들이 올라가는 요 단계로 또 진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장비주들 위주로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텐데, NC스도 괜찮고, A프로도 괜찮고, 하나기술도 괜찮고, 유일에너테크도 괜찮고, 탑픽으로 뽑아봅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보마그네틱하고 엠플러스, 이 두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는 뭐 매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밑에서 출발하는 그런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를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2차 전지의 캐파 증설 전망이에요. 어디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보시게 되면요, 18년도에 20년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450기가까지 증설 예정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한 250kWh까지 증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설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 업체들, 이 글로벌 2차 전지 장비 수요 전망을 보시게 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부터 장비주들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요, 여러분들 로봇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로봇인데요. 요것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어요. 로봇 관련 쪽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로봇 관련 종목들도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역대급의 투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 LG, 그리고 두산, 테슬라까지 로봇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로봇이 돈을 버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요즘에 이제 로봇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요, 여러분들 로봇 박람회를 가 보시면 음식하는 거, 칵테일 만들고, 요리하는 거, 커피 만들고 이런 로봇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로봇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왔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뭐야,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봇 중요성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미국의 그 로봇 주문 현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요런 사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이 손실을 나는 이유가 뭐겠느냐. 많이 급등한 종목, 그러니까 오버슈팅 된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버슈팅 된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금리가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돼요. 지금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거품이 낀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도 저평가 매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필요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과매수권에 들어갔다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P2E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빠져도 저가율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봇 관련 종목들 꼭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바닥에서 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고 1차 상승이 나오고요. 눌리면서 쌍바닥까지 쳐주면서 지금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중에서는 제가 볼 땐 최강자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로봇 기업 다 통틀어서 이 기업만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다 보셔도 돼요. 대부분이 보면은 뭐 배송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아니라요,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의 그 노동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로봇, 공장에 있는 로봇만이 아니라 커피숍, 뭐 이제 음식점에서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로봇들이 앞으로 이제 불밀듯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서빙 로봇이라던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플랫폼,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하게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통합 로봇 솔루션. 그러니까 감속기, 그리고 로봇 팔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제품들, 그리고 솔루션까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업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갖고 있죠. 휴보라고.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을 또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총이 높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장력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봇 관련 종목도 보게 되면요,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가 확대되는 지역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연구 개발에만 향후 360조 정도 지원할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최근에 또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나오게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장비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칠 수 없겠죠. 최근에 미국에 투자를 했지만 더더욱 더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에 TSMC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도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죠. 삼성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120조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기업을 M&A 하려니
지금 M&A가 다 불발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다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하고 AR림의 인수합병이 지금 거의 무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만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 하는 업체가 독일의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또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삼성도 M&A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 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요 지점도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영상 보시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쫓아 사시면 안 돼요. 한번 눌림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번 모두 투어라는 종목 또는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 종목이 탑픽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여행 관련 종목들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소유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나가 떨어졌어요. 망했습니다. 너무 많죠. 안타깝게도. 그럼 결국에는 살아남은 위드 코로나가 오게 되면 살아남은 승자 독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참 좋은 여행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7%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를 확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외압에서 뭐 악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유보율도 1300%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유동 비율도 뭐 좀 줄긴 했지만 1000%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리오프닝 시대가 오게 되면 참 좋은 여행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 외에 하지만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눌림을 줄 때 대략 요 정도 부근이 되겠죠. 눌림을 줘야 됩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주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단기간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눌림을 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섹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일부 국가들은 이제 방역을 해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 뒤에는 이제 방역 기준을 이제 완화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미크론의 중증 환자는 급감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치료제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납폭과대 실적 우량주 몇 개를 뽑아보면요. 하이브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이브.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OLED 최대 종목이고요. 그다음 코오롱인더 유니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 저 이제는 사도 된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제는 저는 사도 된다라고 판단을 드립니다. 이제는 물려도 되는 자리다. 악재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파동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점에서요. 저점이고 반등 저점이에요. 이 2차 파동이 진행되고 나서 반등 고점이 여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요 파동, 요 2차 파동이 나타났던 것을 반등 고점 그대로 내려 꽂아버립니다. 여기를 살짝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카카오도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저이형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요. 많이 빠졌죠. 1차 하락이고 반등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추가 하락한 지점이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반등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진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가격을 저는 포기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6만 원에서 37만 원대까지의 반등 그걸 노리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시장은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급락할 때 전저점 깨고 내려갈 때 이렇게 하락 일리처럼 내려왔을 때 잡고 반등 때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투매가 나올 때 거울 먹지 말고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저점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려봤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몇 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덕산네오록스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저점이 위치를 해 있다는 거죠. 저점이고 반등입니다. OLED는 계속 성장할 산업이고 덕산네오록스는 OLED의 유일한 소재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그 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일파가 나오고 반등 고점 얘를 그대로 이사를 가보게 되면요. 요 지점을 깨고 내려오는 시점. 요게 이제 약간 저위험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더 사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덕산네로스도 이제는 사야 될 때가 어제 다가왔다. 주식은 얼마 전에 이제 덕산네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소재주로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좋은 종목과 매수 시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런 게 바로 타이밍이다. 매수에 들어가는 저가 매수들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유니드라는 업체도 최근에 보게 되면 기업 실적 대비해서 이 업체가 한 해에 1,600억 정도를 벌어줬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저평가 상태에 들어온 거죠. 주가도 단기간에 1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 그래서 이 정도 10만 원까지는 한번 들어올릴 수 있다. 요런 걸 노리면서 매매할 수 있는.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을 노리실 수는 없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낙폭가대를 잡아서 반등 때 매도하자.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종목들 군에서 뭐 뽑아봤고 앞에서 봤던 그 네 가지의 산업 섹터들 여기다 폴더블까지 더해뒀습니다. 그 산업 섹터만큼은 조금 보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투자에 철저하게 좀 참고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좀 낙폭가대 종목들, 이 종목들은 코롱인도도 그렇고요. 이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낙폭이 컸던 종목들, 낙폭가대 실적 우량주들을 뽑아봤는데요. 하이브도 뭐 우리 BTS 관련주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거의 많이 빠져서 반토막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상승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더 이상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방탄소년단 군대 문제 때문에 좀 주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또 신곡을 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하락 나오고 반등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연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반등파 32만 원대까지의 반등파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주가 좀 밀렸었는데요. 이제 진짜 리오프닝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그렇게 본다라면 하이브는 NFT와 함께 좀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낙폭가대 우량주들을 좀 찝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하면 어디쯤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